걷는 건 운동이 아니다. 일단 식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꾸고, 두 번째로 걷는 운동,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자전거예요. 실내 자전거. 체중이 좀 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데드나 스쿼트나 이런 운동은 일단은 자기 체중을 넘지 않는 정도, 초기에는 자기 체중의 50% 정도, 1차적으로는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별로 없으시고요. 또 현장에서 많이 느껴지는 건데, 하면서 생기는 통증하고 근력이 늘어나면 생긴 통증하고 구분이 전혀 안 돼요. 좀 피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본 병원에서 정형외과 병원장을 맡고 있고요. 주로 무릎, 어깨, 발목 쪽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정형외과 의사 박동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5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운동들 중에서 의사로서는 선호하지 않는 운동도 있고 가급적이면 안 하셔야 할 운동들이 있는데, 실제로 운동 개개 종목보다 어떠한 자세나 동작들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들을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면 주변 사람들이 너 축구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되게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으세요. 나 70까지 축구 하고 싶어. 근데 이제 그런 운동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무릎 관절에 가장 안 좋은 운동은요, 점프하는 좀 동작들이 들어가거나 또 우리가 달리기 같은 걸 하면서 턴을 많이 하는 스포츠들 있죠. 등산 같은 걸 하시는데 뭐 스틱을 사용하면 충분히 괜찮은데, 그런 등산을 하면서 뛰어서 내려오는 동작들,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가 일반적으로 주의하면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린 점프, 턴, 그 다음에 계단을 좀 심하게 달려서 내려오는 이런 동작이 들어가는 스포츠 활동은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무릎에는 뭐 연골이나 연골판,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뭐 도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말랑말랑한 조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조직들이 탄성을 잃어가요. 피부가 약간 쪼글쪼글해지는데, 그런 분들이 어디 가서 부딪히면 이 피부들이 쉽게 찢어지잖아요. 근데 무릎에 있는 그런 관절에 있는 연골, 연골판, 도가니 같은 조직들도 충격을 심하게 받으면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렸다가 뛰는 과정에서 무릎이 약간 비틀어지는 현상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는 찢어지기 쉬운 현상들이 생기죠. 가끔 저희가 진료를 하면서 본 경우에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촬영하는 것처럼 사진을 찍을 때 예쁘게 찍으려고 점프하는 사진 많이 찍죠. 이 과정에서 그런 걸 하고 나서 무릎에 금이 간 어르신도 있으셨고 연골이 찢어지는 분도 있으셨거든요. 그런 동작들이 단순히 사진 찍는 과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스포츠에서도 무료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50대 이후 운동을 시작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운동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르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시작하는데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운동이든 간에 몸의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정말 마르신 분이 정말 무거운 물건을 드는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나는 1km밖에 못 뛰는데 10km를 달리겠다고 마음을 먹고 뛴다거나, 이런 걸 하려면 그 전에 기본적인 체력이 좀 돼야 되고 또 근육이 좀 생겨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섭식이에요. 먹는 거, 단백질 섭취. 그러니까 이런 걸 충분히 해서 몸이 영양 밸런스나 이런 게 맞았다면 서서히 운동들을 조금씩 증가시켜서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TV에서 보니까 달리기가 좋다고 하더라. TV에서 보니까 얼마 전에 롯데 월드타워로 올라가는 그런 운동을 100층까지 올라가는 걸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대개는 그런 걸 하다가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불의의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마냥 따라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그런 운동을 따라할 수 있는 몸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 너무 말랐다거나 뭐 이런다면은 충분히 영양 섭취, 내 식단에가 너무 탄수화물을 먹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단백질 섭취하는 거 좀 느리고, 다음에 조금씩 이제 걷는다거나, 아니면은 제일 요즘에 많이 하는 운동들이 어찌 보면은 웨이트예요. 남자들이 웨이트를 많이 하시는데 상체 운동을 과도하게 많이 하시고요. 상체 운동을 또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면 부상을 많이 입어요. 그런 웨이트를 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그런 몸이 만들어지는데 최소 6개월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충분히 어떤 한 가지 운동을 하더라도 그 전에 몇 개월 정도는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한 준비 운동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운동을 많이 해보지 않은 운동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운동들을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저도 TV에서 운동하시는 그런 거에 대해 말씀하신 분 얘기를 들었는데, 걷는 건 운동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살기 위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근력의 어떤 밸런스나 힘이나 부하를 가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걷는 운동은 아주 최소한의 우리 몸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50대 분이 너무나 근력이 약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전혀 안 했다라고 한다면 걷는 운동을 몇 개월 정도 해보고 나고 시작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그 운동 다음에는 반드시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전혀 운동이 안 돼 있으시다면은 일단 식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꾸고 두 번째로 걷는 운동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자전거예요. 실내 자전거. 이 두 가지 운동들이 가장 무난하고요. 그게 몇 달 정도 한 다음에 체중이 좀 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체중이 조금 나가신 분들은 체중이 좀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한 2, 3kg, 3, 4kg 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웨이트를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고 운동이라는 거는 몇십 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6개월, 1년 이 정도의 목표를 잡고 하셔야 돼요. 내가 3개월 내에 뭐 3대 200kg 들겠다. 중량 운동을. 이런 과도한 목표 절대 필요 없고 내 몸무게 60kg니까 60kg만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좀 작은 목표를 꾸준히 해서 부상을 안 당하고 하겠다. 그게 한 6개월, 1년 하다 보면은 또 1년, 2년 되고 2년, 3년 될 수 있거든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적당한 웨이트의 기준은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웨이트를 하면서 부상 입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 중량보다는 하체 운동을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좋다. 대부분의 웨이트를 하시고 저도 헬스장에서 보시면 거의 많은 남자분들은 상체 운동에 거의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거의 많은 여자분들은 천국의 계단, 사이클, 러닝머신 대부분 이 운동에 거의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고 이제 개중에는 스쿼트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제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데드나 스쿼트나 이런 운동은 일단은 자기 체중을 넘지 않는 정도. 자기 체중의 50% 정도가 제가 보기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저는 한 65kg 정도 되는데 한 40kg 정도, 뭐 50%에서 한 60% 정도를 안 넘기면 1차적으로는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별로 없으시고요. 되게 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나이들이요. 20대가 아니에요. 되게 40대예요. 40대 정도가 되시면 근력이 쉽게 늘어날 수 있는 상태들이 아니거든요. 몸이 어느 정도 지방이 많아지거나 이런 분들인데 주변에서 뭐 가족분들이 운동을 하라고 또 주변 사람들이 건강해지거나 또는 주변 중에서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안 좋아지시거나 이런 분들을 보고 운동을 해야 됐다고 마음을 먹는데 갑자기 그런 분들이 자기 체중보다 많이 들어서 내 몸무게 80kg니까 세 가지 운동 중량을 한 200kg 한번 들어보겠다. 이제 세 가지 중량 200kg 들려면 자기 몸무게만큼 다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초기에 목표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목표고 일단 50% 정도는 크게 6개월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서는 조금 한 6개월 정도 더 유지하는 게 나은 거야. 그러고 한 1년 정도 해서 몸이 어느 정도 좀 만들어졌다면 이제 조금씩 늘리는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진료 현장에서 많이 느껴지는 건데 이 운동을 하면서 생기는 통증하고 근력이 늘어나면서 생긴 통증하고 구분이 전혀 안 돼요. 운동하면서 생긴 통증이 뭔가 해박적으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힘줄이 찢어지거나 인대가 찢어졌는데 이게 오늘도 근육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근육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버티다가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묘한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병원을 찾는 게 좋죠. 운동을 하면서 생기는 통증과 근육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통증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관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제가 얘기를 하면 저도 운동을 좀 시작해 본 게 한 8년? 몸이 좀 왜소하기 때문에 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저는 나름대로 정형외과 의사라서 되게 주의하면서 운동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하체 운동을 많이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굉장히 피로하고 주변에 있는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 하체 운동을 하는 포션보다 상체 운동을 하는 시간들이 훨씬 많아요. 대부분 상체 운동을 한 2, 3일 하면 하체 운동을 한 하루 정도? 실제로 근데 우리 뭐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상체, 하체, 코어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 정도 하루 쉬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제가 운동을 가서 보면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분은 맨 똑같은 운동을 해. 물론 저도 똑같은 운동을 하죠. 근데 이 말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좀 드신 분도 마찬가지고 상체가 그런 과도한 웨이트를 하면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훨씬 많더라고요. 하체를 웨이트를 하면서 다쳐서 오시는 경우는 고중량 스쿼트를 하면서 오는 경우나 아주 초보인 여자 헬스 하시는 분들이 과도한 트레이너의 욕심 때문에 스쿼트를 좀 중량을 확 올리다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경우에 무릎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남자분들이 한 30대 정도 되셔서 이제 상체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숄더 프레스라든가 이런 운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어깨 힘줄이 한 6개월이나 1년 전부터 좀 아팠다 이렇게 되시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을 해드리면 손목
어깨, 팔꿈치. 어떤 운동을 하다가 보면 그런 운동에 따라서 부상을 입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그런 부상은 대개는 한 번에 오진 않아요. 힘줄이 찢어지더라도 절대로 한 번에 찢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나는 어느 날 찢어졌죠. 내가 느끼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찢어졌기 때문에 통증은 오늘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 때는 큰 댐이 있는데 댐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댐이 완전히 무너져서 반대편에서 물이 흐를 때만이 우리가 그걸 인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힘줄이나 인대가 찢어지는 것도 과도한 동작, 나한테 무리가 가는 자세 또는 충분한 보호 장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오래오래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만약에 뭐 손목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량을 줄이면 돼요. 두 번째, 손목에 무리가 가는 동작이 내가 분명히 그거는 정확한 자세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충분한 보호 장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리스트 스트랩이라든가, 무릎 보호라든가, 허리 벨트라든가, 팔꿈치 보호 이런 것들을 내가 이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은 만약에 이제 숄더 프레스 또는 벤치 프레스 하는데 팔꿈치 인대가 좀 약하시거나 손목이 인대가 약하다거나 이러면 손목이나 팔꿈치에 보호대를 차고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로 그걸 과도하게 밀면 어떻게 되죠? 여기 인대가 찢어졌는데 꺾이면 완전히 끊어지는 일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중량을 늘리고 싶고 어제보다 더 많이 하고 싶으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는 거라서 중량을 내가 꼭 어깨가 아프다고 그래서 모든 헬스를 중단하는 게 아니고 제가 환자분한테 말씀드릴 때는 특정한 자세들은 좀 피해라. 그리고 환자분의 그런 뼈의 모양이나 이에 따라서 이런 운동을 계속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운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처음 답으로 들어가면 과도하게 상체 운동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낙상을 당하거나 부상을 입는 대개 문제들은 뭐냐면 복근,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이 약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연세를 드실수록. 그럼 이게 실제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 가슴 근육 빵빵한 건 솔직히 좀 남들 보기도 멋있긴 하지만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코어나 엉덩이 근육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체 근육 운동을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좋다. 오히려 상체보다라고 저는 좀 강조를 드리죠.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꼭 피해야 하는 자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손목을 예를 들면 손목은 웨이트와 연관되는 부상은 여기에 손목 안에 무릎에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이 생긴 손톱만한 연골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주로 어깨든 손목이든 부상을 입는 동작은요, 미는 동작이에요. 거의가. 우리가 미는 동작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어떤 걸 것 같아요? 돈 안 들고. 푸시업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도 푸시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르신들 중에서 갑자기 푸시업을 한 100개씩 한 1년 정도 했는데 어깨 아프다고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푸시업은 제가 보고 또 유튜브나 이런 운동 많이 하신 분들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팔꿈치, 손목에 부상을 입기가 쉬워요. 그래서 정말 잘하지 않는 한은 집에서 그냥 하실 만한 동작은 아닌 것 같고 누군가의 어떤 교육과 그 다음에 잘못된 자세에 대한 어떤 수정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푸시업을 하는 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푸시업과 거의 비슷한 동작이 벤치프레스죠. 근데 벤치프레스하고 푸시업의 차이가 뭐냐면 벤치프레스는 우리가 중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무게를 10kg 할 수 있고 20kg 할 수 있고 50kg 할 수 있어요. 근데 푸시업은 자기 몸을 그냥 온전히 감당해야 돼요. 체중 자체를. 그래서 중량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부상을 입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손목은 이렇게 90도로 꺾이는 자세가 자꾸 누적이 되면 이 연골판이라는 게 찢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거기에 부상을 입고 상당히 많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가급적이면 프레스 동작을 좀 피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깨도 마찬가지로 어깨가 부상을 입는 거는 되게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동작들이 많거든요. 젊은 분들은 어깨의 가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50견이라고 해서 한 50대 넘어가신 분들 보면 관절 가동 범위가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과도한 숄더 프레스 같은 걸 하시다 보면 어깨 힘줄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되게 숄더 프레스든 벤치 프레스든 푸시업이든 이 세 가지 동작이 다 미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당기는 동작에서는 부상을 덜 입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푸시업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숄더 프레스보다는 인클라인 좀 하시고 벤치 프레스는 중량을 좀 줄이시고 손목의 각도가 꺾이지 않게 우리가 너무 세게 밀면 벤치 프레스 할 때 이렇게 잡으셔야 될 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밀리죠. 이러다가 부상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못 미니까. 본인의 어떤 능력과 이런 것을 과도하게 욕심하죠. 그래서 미는 동작은 항상 조심을 하면서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런 걸 덜하고 당기는 거는 부상을 좀 덜 입어요. 오히려 이제 힘줄이 과도하게 하다 보면 염증이 생기실 수 있으시지만 근데 되게 좋아하는 운동들이 또 우리 근육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운동들이 미는 동작들이에요. 50대 이후에는 걷는 운동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시간 정도까지도 걸을 수 있는데 2시간이면 거의 한 15,000보 가까이 되고요. 어떤 분은 한 3시간씩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운동한다고 저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오래 걷다 보면 고관절 쪽에 힘줄에 염증이 좀 생겨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도 대개는 하루 하고 하루 쉬고 하루 하고 하루 쉬고 아니면 또 하루 하고 다른 부위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그 부위에다가 휴식을 줘야지만 근육이 성장할 시간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산소도 마찬가지인데 하루에 3시간씩 걸으면 무리가 안 오겠어요. 당연히 무리가 오죠. 그러니까 대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온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되게 은퇴하신 어르신들께서 이제 그런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거의 안 쉬고 하루도 운동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은 줄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충분한 온전한 휴식.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쉬는 날. 이런 날이 조금은 있어야 우리 몸이 휴식을 갖고 또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죠.